반갑습니다. 자, 11월 25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아주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금리 인하 그리고 AI 기술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다. 자, 요거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AI가 반등을 해줬는데 이게 생태계가 조금 바뀌었어요. 엔비디아가 아니라 구글이 주도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되게 예전부터 해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AI 종목을 사고 싶다, 미국 증시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 기억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사지 말고 알파벳을 사라.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근데 이거는 AI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법한 이야기였다라고 제가 해드렸죠. 그래서 뭐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제미나이 3.0이 출시가 되면서 놀랍다. 네, 챗 GPT에서 제미나이로 넘어갔는데 다시는 챗 GPT로 돌아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샘 올트먼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우리가 구글을 쫓아가는 입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뒤쳐져 있던 제미나이가 이렇게까지 튀어 올랐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도 제미나이를 써봤는가 봅니다. 축하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오늘 테슬라도 같이 올랐거든요. 테슬라도 올라간 이유가 전기차가 아니라 AI로 올랐어요. 이 이야기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새로운 형태의 AI 지도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왕국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듯한 느낌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이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AI를 써보지 않고 있다라면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방송이나 이런 시황을 통해서 잘 좀 체크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뉴스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뉴스를 살펴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AI 랠리 재점화에 일제히 상승, 알파벳이 무려 6% 급등했습니다. 이게 지금 $300를 넘어가면서 전체 시총 3위까지 올라가서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상황이 좀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랠리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이달 들어 증시가 조정을 받았지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중심으로 AI 관련주 매수가 재개되면서 증시가 크게 반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조금 올랐어요. 근데 알파벳이 워낙 강하게 올랐죠. 6%는 올랐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애들이 뭐냐? 이 알파벳,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브로드컴, 그 다음에 AM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뭐지 아시죠? 브로드컴 삼성전자, 테슬라 쪽 AI 칩 삼성전자, 구글 삼성전자 이렇게 연결고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매도하고 삼성전자 쪽에 매수를 많이 들어가고 있었던 외국인들의 움직임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종목별로는 알파벳이 6.28% 뛰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신 모델 제미나이 3.0이죠. 이게 호평을 받으면서 AI 경쟁력에 대한 기대가 매수세를 자극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 걸 알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빅테크 애들이 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AI 시장 자체가 커지긴 할 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AI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빅테크 애들이 점점 이제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지금은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대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점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 시장이 커지면 커진 만큼 이 넘쳐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빅테크가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요? 같이 성장하지만 이제는 성장 속도에 약간의 의문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브로드컴이 11% 급등.
그 다음에 마이크론과 AMD는 각각 8%네요. 그 다음에 5% 치솟았다. 팔란티어 역시 4.7% 올랐다.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구글발 AI 랠리에 더해서 미국 정부가 첨단 AI 칩의 대중 수출 재개를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간밤에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자, 내가 갈게. 너도 올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자, 트럼프는 이제 지난번 경주에 있었던 미중 간의 합의 거기에 따른 연장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테슬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체 AI 칩 A15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이고 A16 개발도 착수한다. 이게 원래 AI5, AI6가 아니라 A1 A15, A16이었어요? 네. 이것도 막 숫자 I하고 헷갈려서 잘 모르겠네. 자, 아무튼, 자체 개발 칩이 나온다. 그러면서 6%나 뛰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전기차가 아니라, AI 칩. 자, 테슬라에서 나온 이 일론 머스크의 AI 칩은 뭐죠? AI, 아시죠? 그록도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했지만 뭔가 조금 부족한, 뭔가 조금 느낌적으로 좀 부족한 느낌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정식적으로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그록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선 뭔가 조금 부족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보완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록도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챗 GPT가 자꾸 뒤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챗 GPT에 열광을 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은 많이 조금 바뀌고 있을 텐데. 자, 아무튼 그렇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내 우려는 주로 노동시장이다. 이는 우리의 이중 책무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난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크리스토퍼가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린 거죠. 이 존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존 윌리엄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난타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상황은 좀 그래요. 금리가 인하되고 있었던 과정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디로 바뀔지 모르죠. 또 금리를 동결시켜야 되겠다고 누가 또 시불이 되면 또다시 상황은 반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알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글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2월 9일하고 10일이죠. 이때 FOMC 요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금리가 인하냐 동결이냐를 확실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이어진다. 자, 즉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내년도에 금리 인하는 더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 파월이 이제 사퇴를 하죠. 이제 임기가 끝나잖아요. 내년이 되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달러 약세라든지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더 나빠진다기보다는 점점 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대세 상승은 더 이어진다. 문제는 대세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정은 계속 나온다.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지나쳐 갈 것이냐. 요게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때 털리지 말고 또 요때를 잘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 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계좌가 충격 없이 잘 상승 흐름으로 타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당분간 변동성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주는 미국이 거래일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목요일날 쉬고 금요일날 조기 폐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화수 2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는데 용어에 따라서 또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짝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고, 마이클 버리는 네, 아직까지는 AI 투자가 거품이다, 뭐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네, 그죠? 아직까지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 같고, 엔비디아도 주가 좀 올랐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등등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포지션이 나올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오르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만큼 높아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도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반등 포인트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 이번 반등이 진짜 반등이냐? 진짜 저점 잡고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 반등이냐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가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왔다, 뚝 떨어졌다 또 올랐다, 계속 그런 거 반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특정 가격대에서 유지를 시켜주고 횡보하게 되면서 저점 잡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도 계속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죠. 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거나 옆으로 누워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옆으로 누워주기만 해도 정말 고마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뭐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네, 상황을 보면서 조금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상당히 괜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뭐 희망적인 요소들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여지니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내 주식 어떻게 생각하셨던 분도 있었을 텐데, 네, 오늘은 조금 올라갈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구글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구글이 제시한 새로운 방향성,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 출발했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이 TPU라는 걸 알아야 돼요. TPU, 텐선 처리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추론칩이에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추론칩, 이 TPU에 대한 이야기도 예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그냥 하고 훌랑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네, 자체 개발한 추론칩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야, 구글이. 근데 이 텐선 처리 장치 TPU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미나이 3.0이 출시를 하게 됐는데, 이게 성능이 기가 막히다 이 얘기지. 자, 근데 이 TPU를 누가 관장하느냐? 브로드컴. 네, 이 이야기를 예전에 뭐예요? 그거 이렇게 마인드 맵인가요? 뭐 이런 줄거가면서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거. 자체 개발한 추론칩.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빅테크 애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기 시작해. 이걸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자금을 크게 줄이는 겁니다. 자금을. 외부 자금, 여기 나온 게 있나요? 네. 자체 칩을 만들게 되면서 이 돈을 쓰는 것을 크게 줄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엔비디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존도를 크게 줄이게 되고요. 비싸게 사왔던 물건들을 내가 직접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했었던 애들이 누구였어요? 메타. 근데 메타인데 메타가 지금 조금 네, 애매하죠. 네, 얘네들 뭐 그냥 확 출발해서 뭐 앞서가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보여요. 그죠? 일단 메타가 있고요. 메타도 지금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를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 공개되면 뭐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빅테크 애들이 이렇게 튀어오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네, 그것을 엔비디아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가져온다. 브로드컴, AMD 뭐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AI 칩을 만드는 아이들로. 그래서 뭐 아마존도 이제 그거 만들고 있는, 요즘에는 좀 갑자기 아마존이 저 밑에까지 가라앉았다가 지금 다시 또 인프라에 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고 또 오늘 나섰어요. 그래서 이거 무지막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 써 있네요. 샘 올트먼이 제미나이 3.0을 접한 뒤에 이제는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이다. 당분간은 분위기가 좋지 않겠는데요, 라고 얘기했고, 일론 머스크는 네, 축하한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구글에 또 확 취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만한 부분은 뭐냐, 또
챗 GPT가 앞서는 뭔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딥시크 사건 기억나시죠?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타나가지고 무엇이 나오고, 그래서 그 딥시크가 세계의 AI 판도를 많이 바꿨어요.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딥시크라는 놈이 실질적으로요, 그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협도만 없었으면 세계 판도를 뒤집어 쓸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죠. 이 딥시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뭐 그거야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AI 이런 추론 세계들, 그 다음에 AI의 이 지식 증류를 통한 여러 가지 파생되어 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자체 칩을 개발함에 따른 기대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커진 겁니다. 이거는 엔비디아에게는 분명한 악재가 됩니다. 네, 물론 성능이 뛰어난 칩은 또 갖다 쓸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것도 격차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AI 세상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고, 언제까지 챗 GPT만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이 AI를 여러 가지를 써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챗 GPT, 네, 제미나이, 그 다음에 그록, 이렇게 3개 정도를 한꺼번에 동시에 쓰시면 됩니다. 한 10만원쯤 돼요. 네, 10만원쯤 되는데, 네, 그 확실한 거는요, 써보면, 얘는 좀 더, 얘가 더 좋은데, 이거 챗 GPT가 더 강한 게 있고요. 제미나이가 더 강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록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글쎄, 뭐,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제미나이가 상당히 많이 앞서고, 이번에 3.0이 나오면서, 장난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는 모습이 좀 됐고, 챗 GPT는 살짝 정체된 듯한 느낌? 네. 근데 얘도 역시 괜찮기는 해. 뭔가 대단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글쎄요. 네.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효율적인 아주 그냥 뭐 거미줄처럼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제미나이가 좀 더 앞서지 않나. 지금은 많이 앞서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는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있죠. 야, 구글을 사야 되겠구나.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릴게요. 2차전지. 뛰는 리튬 값에 2차전지주가 되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어요. 네. 자, 2차전지 신드롬을 주도한 에코프로 삼형제를 비롯해서 2차전지 업체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리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익성 전망을 두고 증권가의 입장이 갈라지고 있다. 자,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기대 요소는 분명히 있는데, 주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 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마침 또 리튬 가격이 올라가네.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글쎄요. 자, 지금 보면 중국의 장거 광업이 칭하이성의 한 광산에서 지방정부 지시에 따른 리튬 생산을 중단하게 됐고, 공급 과잉 현상이 끝나면서 리튬 가격이 상승했다. 리튬 가격의 인상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리튬 광산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 같던데요. 네, 아무튼 그런 거 있었는데, 리튬 가격이 2차전지 종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수요가 강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요가 지금은 강하지 않는 거죠. 뭐 전기차 캐즘이 아직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2차전지 판매사는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 여전히 전기차 관련 2차전지 매출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유럽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약 4분의 1을 판매한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데, 이런 영향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양극재와 전구체를 생산하는 시점인 6개월 이후부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ESS 관련한 부분들로 봐야 되는 거죠. AI가 또 치고 넘어갔기 때문에 ESS 쪽 또는 전력기기 쪽 반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2차전지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테슬라가 올라간 것이 AI 때문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또 전기차랑 묶어서, 왜냐면 AI를 차량에 탑재한다 이렇게 해서 네, 전기차 쪽으로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테슬라가 움직이고 전기차가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가기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네요. 네. 자, 근데 아직은 2차 전지 쪽의 어떤 반등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관심을 가지긴 해야 되겠어요. 관심을 가지긴 해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게 뭐가 나왔다, 확실하게 뭐가 움직였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은 애매한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상황 보고. 자,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황인 만큼, 분위기 좋은데, 이씨 어제 샀어야 되는데, 뭐,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변수 굉장히 많고,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런 주가 반등,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도 생겨요. 좋은 것만 딱 튀어나오면은, 그 뒤에 포진되어 있는 악재 요소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꼭 생각하시고,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또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면은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올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매매할 때 조금씩 따라붙어 주시면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위기가 또 다시 좋아지는 입장. 자, 월말 윈도우 드레싱 또 가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기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진행하시되 계단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대로 진행하시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그 흐름에 맞춰서 매매 포인트들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출발해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면서 또 좋은 흐름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장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